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7월 17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상승했다가 갑자기 급락했다가 막판에 반등에 성공하고서 끝나는 그런 흐름입니다. 롤러코스터라는 표현을 쓰죠. 미국 시장의 중요 화두는 지표, 그 다음에 실적, 그 다음에 제롬 파월의 해임설, 이게 중요하죠. 특히 어저께 제롬 파월 해임 가능성을 경제 고문을 통해서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의원과 비공개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 파월 해임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다고 합니다. 의원들은 찬성을 했다라는 보도가 시장에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고요. 급락하다가 트럼프가 제롬 파월의 해임은 가능성이 낮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다시 반등을 해갖고 주가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그 공화당 의원 중에 한 명은 파월의 해임을 100% 확신한다라는 표현까지도 하는 상황이었죠. 어쨌든 제롬 파월의 해임설이 시장을 출렁이는 상황. 어저께 제이미 다리먼 JP 모건 CEO 같은 경우에는 제롬 파월의 해임은 연준의 독립성을 해치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또 그 전날은 도이체방크가 이런 표현을 썼죠. 제롬 파월을 해임하게 되면 달러와 국채 투매가 나올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제도 제가 표현했지만 연준은 주식회사고요. 연준의 주주들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 독일, 영국 이런 그런 나라들 중앙은행들이 주주고요. 골드만삭스 일본의 한 금융권 회사, 그렇죠? 스기모토인가요? 그런 회사, 이런 회사들이 전부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연준을 못 믿으면 국채 팔아야죠. 달러도 팔아야 되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트럼프가 지명하고 하고 그런 상황하고 좀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시장을 약간 흔드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정치적 불확실성도 시장은 어렵지만 경제적 불확실성도 시장에는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죠. 왜냐하면 경제 대통령이잖아요. 시장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문제가 되면 시장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틀린 해석은 아닐 거다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트럼프 해임설이 수면 밑으로 내려가면서 하락하던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장 초반에는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이제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어저께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치보다 올라갔지만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대에 보합이 됐습니다. 예상치를 이제 약간 밑도는 상황이 됐고요. 그것이 일단 시장을 강세로 끌고 가는 상황이었지만 제롬 파월에 의해서 하락, 그 다음에 트럼프에 의해서 반등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매일같이 트럼프 발언이 없으면 시장은 돌아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트럼프 발언은 트럼프 1기 때와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미국 시장에는 엔비디아가 시장의 주도주로 자리매김을 한 지가 오래됐지만 요즘 또 엔비디아가 또 움직이기 시작했죠. 아시겠지만 H20 그렇죠? 저사양 인공지능 칩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죠. 그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가 $200까지 상향됐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거의 독주라는 상황이 됐고요. 시장에서 5조 달러 얘기 나옵니다. 5조 달러 나오면은 시장은 더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시장은 더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존슨앤존슨이 2분기 실적 발표했는데요. 호실적을 기록해서 6% 상승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도 지금 시장에 상당히 의미가 있죠.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은행주 실적이 별로 안 좋았죠. 이제 그런 부분이 다우를 흔들었고 파월 해임설이 시장을 약간 하락을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다른 흐름을 또 보이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이 시장에 어떤 버팀목이 될지 봐야 되죠. 왜냐하면 8월 1일까지 계속해서 그 관세 문제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실적으로 방어하는지를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과 다우의 흐름을 좀 보시면 다우는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요 고점 아직 못 왔죠. 못 오고 이제 옆으로 행보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돌파를 했으면 좋았는데 못하고 행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밀렸다가 21선의 지지력 테스트를 보면서 상주에
거의 0.6% 하락했다 0.5% 정도 상승해서 마감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은 완전 돌파를 했죠. 많이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원달러를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원달러가 굉장히 변동성이 있습니다. 어제도 5원 정도 올라서 1385원에 마감을 했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그 저녁 11시쯤인가요? 11시쯤에 봤을 때 1393원 94원까지 갔었습니다. 1394원. 예, 거기까지 갔었고 다시 밀려서 지금은 1485원, 그러니까 전일 종가에 다시 왔습니다. 장종가. 그러니까 장중에 움직인 거죠. 장중에 한번 변동도 크게 줬다가 밀려버리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환율에서는 이 캔들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저는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보고 있죠. 1320원을 가격에서 한 번 더 내려갔다 가던가, 그럼 주가를 한 번 더 끌어올리는데 일조를 좀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던가, 아니면 주가와 상관없이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10% 정도가 더 올라가거나 뭐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관찰을 해야 될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제 환율이 올라오면서 주가가 한 1% 정도 밀리는 흐름도 있었지만 뭐 그렇게 뭐 두려워하거나 문제될 사항은 아닐 것이다, 그런 해석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 고점을 또 돌파했죠. 이 고점에 대한 부분은 지지력 테스트를 약간 언더슈팅 한 다음에 올라왔고요. 다시 이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틀간 상승은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삼성전자 상승으로 주요 이슈로 본 게 뭡니까? 엔비디아가 중국의 H20 저사양 AI 칩을 수출하면서 직접적 수혜는 삼성전자가 받을 거다. 고사양은 하이닉스가 영향을 미치지만 저사양은 삼성전자가 영향을 미치죠. 이제 그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옛날로는 반대였을 텐데 삼성전자 그만큼 뒤쳐졌다는 거죠. 하지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뉴스로 나왔지만 시장은 글쎄요라는 분위기도 있었죠. 그런데 외국인들은 대량 매수를 합니다. 어제도 500만 주, 그 전에도 500만 주, 그 전에도 500만입니다. 이 얘기는 삼성전자가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 거고요. 요즘 외국인들의 그 수급적으로 이 매도는 요 매도는 기관의 매도는 어찌 보면 삼성전자 매도라기보다는 삼성전자 매도 플러스 기존 종목의 매도일 확률이 높습니다. 기존 종목, 무슨 말이냐면 주가를 끌어올리던 종목들이 매도로 바뀐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맥을 못 춘 이유도 막 그런 이유 아닌가. 결국 이 매기가 삼성전자로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 오늘도 또 삼성전자 오르면서 500만 주 또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 그거는 거의 뭐 확실하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요 며칠 4, 5일을 계속해서 매수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가 어저께 1% 하락했죠. 어이가 없는 건 아시아 시장이 대부분 대만은 상승하고 나머지는 별거 없었죠. 근데 우리만 1%를 하락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흐름이었죠. 그래서 하락하면서 지금 상당히 그 5일 전에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는 많은 재료가 있습니다. 많은 재료.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 대주주 50억을 10억으로 낮추겠다라는 뭐 그런 검토한다 뭐 그런 뉴스가 좀 있었는데 그런 걸 안 해야죠. 그런 걸 하면 찬물을 끼얹는 겁니다. 이거는 앞에서는 간다 그러고 뒤에서는 호박씨 가는 격이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약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은 상승 진행형에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해석을 합니다. 상승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뭐 시장에서는 옛날 3240 정도 언급했던 뉴스도 있었는데 기술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다 돌파가 된 상태라서 눌려도 그냥 뭐 어설픈 상황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 결국 저점 매수를 기회를 주는 건데 다들 두려워서 오히려 물량을 터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시장을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강세에 대한 기본적 마인드는 여전히 유지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